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계의 이단아, 아웃사이더라는 별칭이 붙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증시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그만큼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갖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의 특이한 정치 성향이 어느 정도 세계 정치와 경제를 흔들어 놓을지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국은 아직도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혼란을 빨리 벗어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거의 모든 여론조사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 언론의 예측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깨고가 아니에요. 부셔버리고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 나라 정상들 이제 당선인에게 그 축전을 보내는 게 이제 관례 아니겠습니까? 예. 축전을 보내긴 보냈는데 이 진심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이 실려 있겠죠. 강까지 실려 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의 모든 여론조사, 언론 예측 이번에도 좀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러나 바로 이제 그 제 옆에 이 예측이 안 빗나간 이제 우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유, 또 뭐 저를 또 뭐 이렇게 칭 칭찬을 해 주십니까? 네. 사실 그래서 설마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교육 수준이 낮은 그 백인 유권자의 그 중요성을 좀 낮게 평가했다. 이제 이런 분석과 뒤늦은 좀 성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트럼프의 그 주요 지지층인 이 교육 수준이 낮은 그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힐러리 후보와의 그 표차가 그 40%포인트 이상 크게 벌어졌는데 전체 백인의 그 지지율 또한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중층이나 이른바 그 상위층의 백인들도 상당수가 사실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이제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한 이런 그 이제 선거 그 출구조사 결과가 좀 나왔다고 하죠.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나 미국 주요 언론 바로 이제 이런 표심을 놓친 셈인데 여기에는 그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그 트럼프 지지를 좀 밝히기를 꺼려했던 이른바 부끄러운 트럼프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숨은표죠. 이게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상당히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로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 폴 크루그만 그 뉴욕 시립대 교수 어제 그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 이런 글을 이제 기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나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대다수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그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네요. 이 뉴욕타임즈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게 우버 있지 않습니까? 왜 택시 네. 개인으로 택시요. 영업하는 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정치인과 그러니까 사실 혼자 있잖아요,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우버처럼 정치인이 유권자들하고 직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승인 중에 또 하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그럴 수 있죠. 예.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문제예요. 이게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혼돈 상태인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청와대 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그 대응책을 논의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트럼프 당선자에게 이제 그 축전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 박지원 그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반응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제 오전에는 그 페이스북에 그 미국까지도 우리를 그 숨막히게 한다고 이제 그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에이펙도 못 가시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 전망, 더욱더 숨막힌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된 오후에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약간 좀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잘 접근을 하면 예.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 독자적인 그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훨씬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 모든 일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어제 또 야당 3당 대표들이 회동을 갖고서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바로 이 제안을 아주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제 일축을 했죠. 예. 이 박 대통령이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통령 권한 이양 등 이 이선 후퇴를 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은 그 조건의 하나로 이 박 대통령의 그 새누리당 탈당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 박 대통령의 그 사임을 이제 즉 하야라는 기존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일 집회에 그 3당 모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하겠느냐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당장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그 불확실성 고조를 이유로 대통령 2선 퇴진이나 이 국정 중단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이면서 야권을 좀 압박을 했죠. 그러나 야권에서는 오히려 조속한 국정 수습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2선 후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입장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네. 그냥 애매하게 가기는 굉장히 힘든 이런 국면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야3당은 2선 후퇴 주장을 하는데 2선 후퇴가 도대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부터 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당장 비박계에서도 국정 중단은 안 된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당연히 나올 법한 이야기죠. 비박계인 유승민, 정병국 의원 어제 보도자료나 이 페이지에서 이 헌정 중단, 국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두 의원은 특검 도입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 거국내각 구성, 새누리당의 황골 탈퇴 등을 주장하면서도 야권을 향해서 이 신속한 총리 책임자 추천을 통한 거국내각 구성에 좀 협조해 줄 것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들 비박계 최순실 사태 진상 규명과 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 이런 이제 중진 의원들을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석 간담회를 갖고 오는 13일 이정현 지도부 퇴진과 당 해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 비상시국회의를 갖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여기에 맞서서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도 어제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이제 결집을 시도를 했는데 새누리당 이 지도부 사퇴 등을 통한 당 해체를 통한 재구성이냐 아니면 이제 또 완전히 분당으로 가느냐. 이런 갈림길로 자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야3당이 어제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야당의 입장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당선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내부 사정보다도 일단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미국 우선주의를 국가 노선으로 밀고 나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고 또 한미동맹 군사동맹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 부담의 어떤 증가를 갖다가 요구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시련 풍파를 이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아니 근데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 얘기하고 있죠. 한미 FTA 재협상이 거의 무효화시킨다는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진보 성향 중에서 일부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배경이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일이 그렇게 꼭 추진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조기에 이양한다거나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표를 모으기 위해서 다소 좀 선동용으로 그 선거 기간에 펼친 정책과 또 책임 있는 대통령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당선 소감부터가 그 선거 때 유세할 때 그 기조와는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예측 불가능성은 사람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네. 고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먼저 당선이 됐었죠. 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다시 말해서 이 돈키호테형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당선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대선에서도 이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점을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은 좀 그런 이제 돈키호테형 아웃사이더가 득세를 하는 세태라기보다는 그간에 유지되어 왔던 기득권 체제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서 예. 이제 새로운 대안, 파격적인 어떤 기존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대안을 예를 들면 2007, 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아큐파이드 운동이 이제 예. 점거 운동이 이제 전개된 것처럼 그런 운동이 각 나라마다 다른 모양을 띠고 나타나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 백인 중산층의 불만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불만인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서 트럼프라는 어떤 독특한 이 성격의 소유자를 택했다는 점에서 이제 두드러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트럼프나 두테르테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보기 좀 힘든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퍼퓰리스트죠. 문제는 이 퍼퓰리스트의 등장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어떤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가면을 쓰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위험하다 보는데 예를 들면은 문제 제기는 굉장히 정당하고 근거가 있지만 대안으로 채택된 것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사태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그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작동되어 왔던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곳곳에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우리 경우에도 잘못된 대안과 정당한 이유 있는 항변이 잘못된 대안과 만나게 되면은 트러블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추천권 야3당이 전면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총리 추천권을 갖다가 국회에 넘긴 모양을 택하고는 있었지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임명되는 총리가 그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근데요, 일단 제가 좀 차근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에서 2선이라는 개념도 제가 볼 땐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부터 야당들이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략 보면은, 외치는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하되, 내치 전반의 권한을 넘겨달라라는 요구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에 준하는, 그러니까 일체의 권한을 갖다가 총리에게 넘겨달라는 그런 주장까지가 좀 이렇게 예.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하기 이전에 이 야당들이 그거부터 좀 제대로 어떤 식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각기 개념이 달라버리면 대통령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쫓아가도 또 이런 꼴이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여하튼 권한의 일부라도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서로 또 맞춰봐야 되겠지만 내놓을 수 있다라는 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다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핑퐁이 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럼 노회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선 후퇴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선 후퇴의 어떤 폭도 중요하지만은 예. 설사 어느 정도라도 이선 후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일부를 갖다가 양도한 상태가 된다면 예. 그 체제는 길게 갈 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헌법적 예. 언제든지 그 양도한 권한을 갖다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예.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양보를 통해서 이양한 그 체제와 그 동거하는 상태가 아주 짧은 과도적인 기간이라면 모르되 1년씩, 1년 4개월씩 가는 긴 기간 그런 예가 사실 없고요. 예.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좀 앞당겨가지고 예. 내년 봄에 치르고 그때까지 대통령이 선거를 갖다가 과도 내각이 선거를 갖다가 관리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체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 대선을 앞당겨 치르면 개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개헌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개헌 보따리를 먼저 풀게 되면은 대선이고 뭐고 다 뒤로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 그 파도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몰아치는 대선 파도, 개헌 파도, 또 현재 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정국 이 세 가지 파도가 다 섞이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할 경우에는 조기 대선에 참여하는 어떤 후보들이 대선 개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개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새 정권이 조기의 개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도기가 두 번 거쳐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리 요 체제도 과도 체제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만약 들어선다 한다면 그 정권도 개헌까지만 가는 정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만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럼 그 개헌 정국을 누가 개헌을 먼저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대선은 빨라야 원래 대선이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예. 예, 대통령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그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제 준유고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안철수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네. 그래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지금 야권 일각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국민들의 정서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분이 더 많고요. 예. 근데 사실상 대통령이 이런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탄생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은 이미 상실한 게 아닌가, 그 신뢰와 권위도 실추한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책임 있고 또 질서 있는 그런 좀推진 프로그램, 적극적인 하야일 경우에는 2달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규약을 보더라도 그 당의 후보를 뽑는데 2달 걸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달은 너무 촉박하다면은 한 4월 정도로
선거를 치르는, 앞당겨 치르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거국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 더 만일에 이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거국 중립 내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일체 대통령의 권한은 손상 없이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완강한 태도를 취한다면은 그걸 이제 강제할 수 있는 퇴진 내지 권한 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소추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탄핵 얘기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세요? 네, 검찰 수사는 이미 검찰이 나름대로 뒤늦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 과정에서 몇 달씩 자기 임무를 갖다 해태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까지 특검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검찰이 아무리 제대로 수사하더라도 그 신뢰도가 이미 평가 손상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다해야 될 것이고 바로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그 특검법을 빨리 처리를 해서 특검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관계를 보고서 검찰은 여전히 지금 시국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페이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예, 지금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7시 37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양대교 목간 지점 2, 3차로 2개 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도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다시 잠실대교 부근 일대로도 그 전에 밀립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르나드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빠르게 끝이 났는데요. 다만 뒤쪽으로 가양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후로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는 밀립니다.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잠실대교 부근, 다시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앞서 정의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전화 연결합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착잡하시죠? 예, 착잡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미국에서 트럼프까지 당선됐어요. 지금 국내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질러놓은 민심의 성남 불길이 지금 온 대한민국을 좀 불태우고 있는데 이 불을 꺼야 할 소방 대책도 끄는 소방수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는 민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초도 비호하거나 또는 감싸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불쌍한 우리 국민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고 나라는 정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볼 때 빨리 이 상황이 좀 수습이 되고 진정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좀 삼는 그런 지혜가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일부에서 질문한 내용 똑같이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야3당은 대통령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전면 거부했는데 문제는 지금 완벽한 이선 후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선 후퇴 개념이 야3당들이 모두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서 거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거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지금 하야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하야는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는 하야를 본인 의사가 반해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헌정 중단을 비판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비판하는 사람도 또 국민도 헌정 질서 내에서의 헌법 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라. 압박의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대화를 하자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야권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을 그렇게 지적했던 야권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렵다. 적어도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정치인들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야 주장 탄핵은 어떻게 보세요? 탄핵은 지금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기로 돼 있고 특검도 예정이 돼 있고 특히나 국가의 국정조사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도 대통령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고 대통령이 어떤 범행을 했지 않았냐 하는 공범의 역할을 했지 않았냐 하는 내용이 언론은 보도를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대통령의 위법 범법 사실이 지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밝혀지게 되면 국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 소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이 권력이 사유화돼가지고 농단되는 일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 국가를 대개조하는 좋은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엄정한 처벌도 병행이 되면서 헌법 절차에 따른 절차도 진행이 돼야 앞으로의 역사는 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보셨을 때 우리 박주선 국회 부의장께서는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찰 수사 우리 부의장님도 검사 출신 아니세요? 그죠? 검찰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잘못한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려면은 소설을 써도 다 못합니다. 검찰은 정말로 나쁜 조직인데 이제 기왕에 수사를 시작했고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는 검찰은 약삭 빠르고 영리합니다. 사직생을 각오로 수사를 한다 하면 그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는 밝혀낼 수 있으라 보는데 좋은 수사 시기를 많이 놓쳐버리고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얼마나 진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을 하고 또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는 그런 천리를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민 모르게 저질렀던 국민을 이렇게 분노하고 실망을 시키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대통령의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라고 보는데 검찰이 대우각성한 자세에서 출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헌법 질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뭐냐면 총리에게 권한 다 준다. 단 헌법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에 동의하시겠네요. 그동안에 총리는 사실 유명무실해가지고 총리 독자적인 권한 행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각부, 내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총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내치 행정은 총리가 책임지고 하시오.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헌법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야권이 주장하는 그 행태로 내각을 구성도 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 다시 말하면 무슨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국권 통수권자로서의 또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은 재임하고 있는 한은 또 유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이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밉고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유고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께서는 전혀 동의하실 수가 없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헌정 중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하고 그리고 국민이 만드는 정부인데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든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을 하든 하는 것이지 국민이 만드는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우리가 탈취하려는 그런 자세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총리도 총리지만 경제부총리가 지금 2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인준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 너무너무 다급하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볼 때 너무너무 앞날이 걱정스러운데 예. 지금 경제부총리 한 사람이 바꿔줬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부총리가 임명된 다음 날부터 경제가 확 좋아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중립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임명되지도 않은 총리 내정자가 추천했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그 추천된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바로 지금 처리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 내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정파를 또는 정치적 색채를 강화해가지고 각 정파들을 비위에 맞거나 또는 정파가 추구하는 입지 강화 측면에서의 내각이 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범국민적인 신망과 존경을 받고 능력이 있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인사로 내각이 구성이 되고 그 내각이 대통령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말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방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권한이 담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3당들끼리도 이선 후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제각기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야3당끼리도 좀 이런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박 대통령을 비호한 분과 협상이 어렵다. 지금 상대당의 지도부 사퇴까지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정서와 감정으로 볼 때는 때리는 남편보다도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보기 싫다고 새누리당이 얼마나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감싸고 비호하면서 국정조사를 방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부정해가지고는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여야가 대통령과 하루속히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아주 귀담아 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